예. 네. 대통령이요. 벌써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많은 그러게요. 국민들이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일단 그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전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려면 사실 야권의 대승이 필요한 건데요. 3월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대표님께서는 좀 이번 선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 목표는 네. 민주당 단독으로 최대 목표는 네. 민주당 독자적으로 151석을 하는 겁니다. 151석. 예. 네.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일부에서 네. 무슨 그런 과도한 기대나 네. 쓸데없는 그 오만한 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우리 당내에는 공문을 보내서 네. 절대 그런 교만한 태도 취하면 안 된다. 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네.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흡소해야 된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네. 언제나 한 표가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으로 예. 1차 목표는 1당이 되는 것. 네. 최대 목표는 예. 151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놨어요. 네. 만약에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오만한 네. 교만한 태도를 취해서 문제가 되면 예. 공천 취소라도 할 생각입니다. 공천 취소도 할 네. 생각입니다. 오만한. 뭐 이게 왜냐하면 오만함이 네. 선거 전체 판세를 망치거든요. 그렇죠. 예. 머리 들면 진다. 뭐 그런 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여론조사상 약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네. 뭐 물론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그런 소리 하는 경우가 없는데 네. 일각에서 어쨌든 과도한 기대 예. 이런 거는 참 위험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예. 좀 실제 위험해요. 보시면 알지만 역대 선거에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네. 그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역결집을 부르고 네. 역풍을 불러서 네. 판세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거는 이적행위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정말 낮은 자세로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과반을 못하면 나라가 큰일 난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으로 겸손하게 네.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예. 열 나흘 정도 남아있는 이 시간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한 표가 아쉽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 주신 걸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혹시 조선일보에 김대중 전 주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1당이 되면 전국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칼럼을 오늘 게재했는데요. 그의 결단이 누구의 결단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죠.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 주도권 보수 결집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같아 보이는데요. 보수 결집용이다. 네, 네. 예. 아니 우리가 과반한다고 지금하고 선거 후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압도적 과반을 하고 있는데도 다 거부하고 예. 다 마음대로 하고 예. 지금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우리가 과반한다고 해서 뭐가 그리 크게 변하겠습니까? 네. 다 위기의식 조장해서 보수 결집시켜서 선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선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도 잘 그렇습니다. 살펴야 된다라는 네. 말씀 좀 네. 주셨습니다. 잘 살다가도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물가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최소한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생을 좀 살려보자는 지금 뭐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네.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전쟁이냐 평화냐를 지금 곧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외교 문제도 심각하죠. 예. 또 민생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민생 문제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네.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되고 네. 적정한 무역 흑자를 내야 되고 예. 우리 수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많이 열어줘야죠. 네. 또 국내 수요 관리도 잘해서 이런 물가는 폭등하고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런 거 네. 막아야죠. 예. 민주주의도 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꼭 80년대로 되돌아간 같은 느낌이 요새 예. 아주 드는데요. 네. 하여튼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에는 예를 들면 일자리 네. 또는 실질 소득의 감소, 네. 이거는 곧 물가 상승을 말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머니는 비어가고 예. 소비는 줄어들고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은 죽어가고 네. 사람으로 따지면 뭐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결국은 괴사를 하게 되고 예. 또 심장은 점점 쓸데없이 비대해지는 그런 병적인 상황으로 네. 간다. 예.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됐죠. 네. 성장률은 일본에도 뒤처지고 예. 1몇 %. 다른 나라는 대개 정상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만 유독 예. 수출 감소, 성장률 감소, 거기다 물가는 폭등. 네. 이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말라가는 논바닥에 네. 최소한 말라 죽지 않도록 네. 물은 줘야 된다. 저는 수백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네.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고통받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한테 네. 우리 코로나 때 12조 원 정도 가지고 네. 1인 가구당 4인 가구당 100만 원이 안 되는 네. 돈을 지역 카페로 지급했더니 그렇습니다. 온 동네가 화랑이었잖아요. 예. 한 6개월 정도. 예. 예. 그렇게 효과적인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체감했잖아요. 네. 그때 소고기 값 좀 올랐거든요. 사실. 네네네. 물가에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사람들의 소득을 좀 보존해주고 예. 지금 오늘 내일 문 닫아야 될 가게들 좀 다시 살게 하고 네. 원리금 밀린 거라도 좀 갚게 하고 네. 돈이 동네에 돌면은 네. 성장률도 좀 회복하고 일자리도 생기고 예. 그러면 세금도 더 거쳐서 그렇습니다. 재정 수입도 늘어나고 예. 아니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고 그런데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이걸 안 해버리겠다. 네. 이 소양강에 돌 던지면은 이거 수위 올라가는다 이 생각 비슷하잖아요. 그러게요. 참. 모든 정책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게 말했는데 네. 종합적으로 좋은 점이 많으면 좋은 정책인 겁니다. 네. 지금 물가 상승 걱정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가게 문 닫고 아이들 껴안고 죽어가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방치하는 게 그게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잔인하다. 예. 네. 예. 그러니까요. 최소한 너무 국민들이 매일매일 가난해지고 있고 쓸 돈이 없습니다. 예. 국민들이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는지 예. 정말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파한단 875원 얘기하고 아니 그게 잘못된 얘기 같으면 우리가 그 특가 판매하는 걸 우리 착각했다. 네. 시중에 3, 4천 원 한다. 물가 우리 관리하기 노력할 때 이래야 되는데 네. 파 한 뿌리 875원이라고 그랬을 거라고 우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예 하나로 못해 875원짜리 파 추가로 비치해놓고는 네. 그 정부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875원짜리 파 있네. 네. 지금 국민이 염장 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이 그 대파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거죠. 대파 계란값이 최고치를 찍었다. 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진행 중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파테크라는 말까지 나왔으므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팥값이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얘기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원래 아이들한테 야단치면 네.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 쟤는요. 쟤는 더해요. 제가 전 정부가 어땠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다른 정부가 더 잘못됐으면 이 정부는 잘못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무슨 변명 수준이 그렇습니까? 잘못됐냐 안 됐냐를 판단을 해야죠. 네.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하든지 차라리. 아니 무슨 쟤는요. 네. 이재명은요. 민주당은요. 전 정부는요. 네, 저는 이렇게 국정에 접근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 네.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책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권한의 양만큼 책임이 있는 건데 네. 권한만 행사하려고 그러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니까 예. 자꾸 이런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21차례 민생 토론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관건 선거운동을 계속 지속하면 22대 국회 개원할 때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심각한 관건 선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움직임이 없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네. 평소에 계속 했으면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네. 원래 평소에 하던 무슨 뭐 현장 간담회 이런 것도 선거 때 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관행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 되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봐요. 예. 그거는 선거법이 정하는 저는 불법 관건 선거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3.15 부정선거나 이게 다를 게 뭐냐. 언론대에 다니면서 대통령이 네.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거 네.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러면서 아니 그거 하는데 드는 돈이 1,000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도 13조 원 이건 아까워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1,000조 원 가까이 있으면 물가 안 오릅니까? 그거 할 때는 안 오르고 네. 서민들한테 지역화폐 지급해서 동네 골목 상권 생기면 물가 오를까 봐 걱정합니까? 저는 이해도 안 되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네. 지금 뭐 당장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죠. 네.